안녕하세요. 지금 남편한테 협의 이혼 서류 보내고 절차 기다리고 있는 40대 초반 워킹맘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 이혼하게 되니 떨떠름하지만 속 시원합니다. 저는 교사고요. 나름 탄탄한 직장을 갖고 있어서 주변에서 많이들 부러워하세요. 특히 어르신들이 제 직업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돈도 안정적으로 벌면서 애 키우기도 좋다며 여자 직업으로 최고라고 엄지척 하세요. 그치만 다 옛날 얘기죠. 요즘은 교사들 환경이 변해서 여자라고 제때 퇴근하기 엄청 힘듭니다. 학생들이 집에 간다고 저희도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잔업도 엄청 많고 그만큼 야근도 늘었어요. 돈은 뭐 공무원이라 제때 월급 들어오긴 하지만 그만큼 물가도 늘고 집값도 올랐잖아요. 저는 제 직업이 그렇게 메리트 있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만 저희 시어머니는 그나마 제 직업 때문에 못난 저를 허락했다고 하시네요. 시어머니 망언은 밤새 해도 모자랍니다. 저희 남편 역시 교사고요.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선이라고 해야 할까요? 자상했고 같은 직종이라 이해심도 깊어서 저도 호감이 생기더라고요. 남편이 결혼이 많이 급했던지 저돌적으로 밀어붙였고 정신 차려보니 결혼식장이더라고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진짜네요. 1년 좀 안 돼서 일사천리로 결혼하게 됐어요. 저희 집은 그냥 평범한 공무원 집안이고 남편 쪽은 과거 조명 사업을 크게 하시다 경기가 안 좋아져서 살짝 축소시켜 운영 중이세요. 현재는 2층짜리 건물에서 조명 도소매를 하시죠. 시부모님 두 분이 같이 일하시는데 지금은 연 3천 정도 버신다고 합니다. 지방에 20평대 아파트 하나 있으시고 모아두신 돈은 거의 없으세요. 지금 버는 돈은 딱히 저축 없이 다 생활비로 쓰시기 때문에 향후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으실 저희 부모님과는 달리 시부모님은 어느 정도 노후를 돌봐드려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큰돈 들어갈 일 있으면 저희한테 기대셨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사치가 좀 심하신 편이었어요. 스마트폰을 1, 2년에 한 번씩 꼭 최신식 기종으로 바꾸셔야 한답니다. 저도 지금 폰은 4년째 쓰고 있거든요. 뭐 딱히 고장이 안 나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고장이 나지 않아도 2년 계약이 끝나면 칼같이 새로운 기종으로 갈아타세요. 카메라가 별로라 사진이 잘 안 나온다며 위약금 몇십만 원 물고 바꾸신 적도 두어 번 있네요. 시어머님이 셀카를 그렇게 많이 찍으세요. 어플도 사용하시며 제법 젊은 사람들처럼 턱도 깎고 눈도 키워가며 잘 찍으십니다. 솔직히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카톡 프로필 사진에 올리시는 재미로 사시는 것 같아 그러려니 해볼래도 솔직히 스마트폰비를 저희가 다 내드렸거든요. 그냥 기계 안 바꾸시고 쭉 쓰시면 5만 원대 정도도 나올 수 있는데 저희 시어머니 핸드폰 요금은 늘 기계 약정값과 위약금 때문에 15만 원 이상씩 매달 나가곤 했어요. 시아버지도 시어머님의 그런 면을 딱히 터치 안 하시고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그러냐며 좀 내드리라고 하시곤 했죠. 그래서 남편이랑 자주 다퉜어요. 어머님 폰 좀 그만 바꾸시게 하라고. 남편은 솔직히 자기도 어머님께 짜증 났으면서 제가 뭐라고 하니까 괜히 자존심 세우더라고요. 어리석은 인간이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고 어머님 때문에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하다 한마디 했으면 저도 때마다 이해하고 넘어갔을 텐데 본인이 더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안 싸우게 생겼나요? 자격지심인지 뭔지 몰라도 제가 승진도 제법 빠르게 하니까 질투가 났는지 제가 잘 나가는데 그깟 핸드폰비 내드리는 게 그렇게 안이 꼽냐는 식이었어요. 진짜 정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은 카톡 프로필 사진에 올릴 게 없다며 며칠을 졸라간 계곡에서 셀카를 찍으시곤 우울하다니까 우리 며느리 데리고 와준 계곡이라고 써서 올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제 학교 사진을 찍어보내라 퇴근하시더니 우리 교사 며느리라고 올리시대요. 친구 누구 며느리가 대기업에 다니는데 교사 며느리가 최고라고 자랑해야 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행동들을 많이 하세요. 선물 보내라 뭐 해달라 끊임없이 요구하셔선 그렇게 카톡에 올리고 거짓으로 전시하셨죠. 암튼 이건 뭐 약가고요.
어머님 생신 때는 생일 파티를 3번 열어드려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한 번은 시댁 가족끼리 하는 생일 파티, 두 번째는 어머님 다니시는 봉사 동호회 사람들이랑 하는 생일 파티, 세 번째는 어머님 고등학교 동창들과 하는 생일 파티. 저보고 그 3번의 생일 파티를 다 준비해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장소 알아보며 카페며 식당 대관했고 생일 파티 3번마다 어머님 옷도 각각 달리 입으셔야 한다며 인터넷 쇼핑으로 옷 좀 사 보내라고 하셨죠. 반품 교환도 다 저의 일. 생일 파티 장소에는 타이밍 딱 맞게 퀵으로 꽃배달까지 보내드려야 했어요. 제가 이 짓을 무려 10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생신 때 매년 거의 150에서 200만 원 정도는 나갔어요. 웬 호구 같은 짓을 계속하고 있냐고요? 그냥 하지 말라고요? 안 하면 어머님 삐져서 울고불고 난리 납니다. 한 번은 제가 기관에 제출할 보고서 때문에 3일 밤낮을 일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님 생신까지 챙겨드릴 수가 없어서 이번은 그냥 파티까지 알아봐 드릴 수 없으니 어머님이 알아서 하시든지 가족끼리 식사만 하자 그랬더니 사람들한테 다 말해뒀는데 이제 와 안 한다고 하면 자기가 뭐가 되냐며 며느리 잘 봤다고 그렇게 주변에서 부러워한다던데 이럴 수는 없다고 엉엉 우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업 들어갈 시간 됐다며 전화를 끊어도 계속 제 학교 자리 직통번호로 전화를 하셔서 울며 조르세요. 제발 자기 면 좀 서게 해달라고요. 일도 많아 미치겠는데 어머님 개인적인 일까지 받으려야 하니 그때 너무 뚜껑 열려서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지금 어머님이 나한테 이러시는데 당신이 중재 좀 해달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아, 그러게 왜 그걸 매년 해서 엄마 버릇을 들여놔. 당신이 잘못했으니 당신이 책임져. 난 몰라. 와, 남편 그 말 듣고 얼마나 빡이 치던지. 그날 집에 와서 또 개싸움 했네요. 결혼하기 전엔 다정한 남자 코스프레에서 제 마음을 다 빼앗아 가더니 결혼하고 나니 완전 돌변하대요. 무뚝뚝하고 세상 무신경하고요. 제가 시댁 일에 발 동동해가며 집안 대소사 다 챙기고 힘들어하는 동안 남편 지는 저희 친정에 전화 한 통 안 했네요. 그런 인간이 그래도 하나뿐인 사위라며 저희 부모님이 녹용이다 뭐다 한약도 참 자주 지어주셨네요. 피곤해서 그런 거라며 이해해 주시고 지금 생각하면 제 불효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암튼 그 와중에도 애는 생겼다는 게 코미디네요. 솔직히 그냥 다 이러고 사는 줄 알았어요. 저희 시댁이 좀 유별나긴 했어도 다들 시댁 때문에 어느 정도 스트레스는 받으며 사니까요. 제가 많이 심하다는 건 나중에 알게 됐네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 때문에 투닥투닥 많이 싸우시면서도 저희한테는 일체 티를 안 내셨어요. 무조건 어머님이 원하시는 거 다 해드리라는 주의셨죠. 시댁 무시하는 거라면서요. 정작 아버님도 어머님 맞춰드리기 힘드니까 만만한 저한테 다 미루고 시키셨죠. 제가 어머님 기분 제대로 맞춰드리지 못하면 그 불똥이 아버님한테도 튀니까 나중엔 아버님도 저를 옥죄시더라고요. 잘 좀 해드리라면서요. 결혼 준비할 대로 거슬러 올라가 회상해보자면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예물 예단 때문에 한번 파혼할 뻔했는데 그때 헤어졌어야 했나봐요. 남편이랑 저랑 딱 반반해서 24평짜리 아파트 구했고 안에 들어갈 가전은 제 카드로 결제해서 같이 갚아가기로 했는데 시어머님이 본인 아는 가게에서 다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견적 본 가격이 약 900만 원 정도였는데 그 가격보다 싸게 사주시겠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카드를 맡겼죠. 그런데 어머님이 얼마를 긁으셨는지 아세요? 무려 1,400만 원이었습니다. 저희가 본 가격보다 500만 원은 더 나와서 놀라 부르니 그 아는 사람이 추천해주는 대로 골라 담다 보니 이 가격이라면서 거절하기 뭐해서 그냥 그대로 계약하고 결제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쓰던 정수기가 있어서 그거 그대로 가져가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도 필요 없는 정수기 냉장고를 맘대로 사시고 TV도 거실 크기 때문에 55인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더 큰 걸 사셨어요. 그런 식으로 필요도 없는 업그레이드를 다 했더니 500이나 오바된 거죠.
알고 보니 그 어머님 지인이 완전 사기꾼이 돼요. 어머님은 지인 앞에서 어깨 세운답시고 그걸 싫은 소리 안 하고 다 사신 거고요. 그거 다 누가 메꿨겠어요. 저희가 벌어 갚았죠. 어디서 반품된 것만 저희 집에 들어온 건지 왜 그렇게 고장이 잘 나던지요. 5년도 안 돼서 가전 다 바꿨네요. 그냥 생돈 버린 거죠. 그때도 남편이랑 엄청 싸웠었는데 남편이 묘하게 시어머님 편을 들었을 때 그게 힌트였나 봐요. 제가 바보죠.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어머님이 주변에 친구분들이 많으신데 그 앞에서 체면을 엄청 생각하세요. 친구분들이 그렇게 자꾸 어머님을 부추기신대요. 며느리가 이번엔 뭐 해줬어? 누구네 집은 이번에 이렇게 해줬다는데 그 집 며느리는 이번에 잠잠하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저를 앞세워 무언가 허세 부릴 것들을 자꾸 행동하시고 저를 자주 이용하셨죠. 참나, 이건 뭐 투잡 뛰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 개인 비서하는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친구분 만나러 가평에 가야 하는데 타고 갈 차가 없다며 저더러 휴가 내서 차 좀 태워달라고 하시질 않나. 추석 때 시댁에서 2박 3일 보내며 열심히 일하고 이제 친정 좀 가려고 일어날 채비하니까 우울증이 있는 것 같다며 가지 말라고 울고불고. 어쩔 수 없이 그날도 시댁에 머무르는데 우울증은 무슨, 저녁에 예능 보시면서 뒤집어지게 깔깔 웃으시대요? 그런 지 또 1, 2년이지 저도 일해가면서 아이도 키우랴 어머님까지 맞춰드리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남편도 점점 무뚝뚝해져가고 이기적으로 변해가니까 정도 떨어지고요. 어머님 때문에 다투는 일도 많아지니까 남편이랑 사이도 점점 안 좋아졌고 안 그러려고 해도 아이 앞에서 자꾸 안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고요. 하루는 아이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이가 낮잠 시간에 잠도 안 자고 선생님한테만 붙어 있길래 왜 그러냐고 했더니 눈 감기가 싫대요. 엄마 아빠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아이 잘 때 거실에서 싸웠었는데 그 소리를 고스란히 들었었나 봐요. 캄캄한 방에서 엄마 아빠 싸우는 소리만 들리니 너무 무서웠던 거죠.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아이가 정서적으로 너무 불안정해 보인다며 걱정하시길래 학교 옥상에서 눈물을 펑펑 쏟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이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냥 제가 참자, 저만 참으면 집안의 평화가 유지되니까 조금만 더 참아보자 하고 인고의 세월을 보낸 것이 언 10년이 넘네요. 그동안 어머님의 요구사항은 화수분처럼 계속 늘어났어요. 남편은 그런 상황을 남일 보듯이 막아주지 않았고요. 시아버님도 귀찮아지기 싫어서 저를 채근하시니 제 어깨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지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를 도우미에게 맡기고 저도 출근하려는데 갑자기 하늘이 노래지고 숨을 쉴 수 없겠더라고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어서 주차장 한켠에서 간신히 쉬다가 병가를 내고 병원에 갔는데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오랜 스트레스로 마음의 병이 온 거죠. 내친 김에 정기 상담도 받았습니다. 제가 시댁과 남편에게 받는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했었어요. 일에 치여 육아에 치여 살아가느라 애써 외면했지만 저는 그렇게 곰썩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도 모른 채 시어머니는 또다시 전화를 거셔서 저를 달달 볶으시대요. 아니 넌 날도 더워졌는데 몸보신 해드리겠다는 말도 안 하니? 지훈이 며느리는 자기가 직접 건강원 가서 염소도 고아왔다고 카톡 프로필 사진에 올라왔더라. 넌 어째 감감무소식이냐? 그 소리 듣자마자 가슴을 옥죄는 듯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요즘 평가 기간이라 너무 바빠요. 저도 점심도 못 먹고 일하고 있고 너무 힘들어서 병원도 다니고 있어요. 병원? 뭔 병원? 예, 젊은이가 골골대면 나이 먹은 우리는 죽으라는 거야? 며느리가 시부모 안 챙기면 누가 챙겨? 어머님, 해도 너무 하시네요. 제가 걱정도 안 되세요? 처음으로 대들다시피 소리를 질렀네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어머어머 하시더니 말도 제대로 못 이으시곤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차례대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한테 고래고래 소리 지른 게 사실이냐며 제정신이냐고 엄청 뭐라고 하대요. 진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막연히 생각만 했던 이혼을 점점 뚜렷하게 마음먹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이도 웬만큼 커서 예전보다 손도 덜 가고 무엇보다 이제는 어두컴컴하고 무기력한 엄마보단 조금 더 활기차고 웃음 띄는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날 집에 가니 집에 있어야 할 아이는 없고 남편만 있더라고요. 물어보니 오늘 저랑 제대로 싸움 한판 할 것 같아서 하루만 도우미 연장해서 몇 시간 더 맡겼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저에게 따지려 들대요. 우리 엄마한테 죽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했다는 게 사실이야? 뭐? 내가 어떻게 그런 소리를 어머님께 해? 어머님이 그러셔? 그래. 너 힘들어 죽겠다면서 시부모 챙기기 싫다고 소리를 바락바락 질렀다던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간질까지 제대로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말한 적 없다고 아무리 말해도 남편은 그저 뭐 하나 제대로 물었다는 듯이 눈을 뒤집어가며 저에게 삿대질을 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있는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토해내듯 하더라고요. 저 혼자 빨리 승진하며 잘 나가니까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냐며, 자기 무시하듯 우리 부모도 무시하냐며 열등감 가득한 말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싸우다 보니 도우미가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고 일단 일단락 시켰어요. 아이 앞에서 또 싸우긴 싫었으니까요. 남편이 좀처럼 진정할 기미가 안 보이길래 알겠다고 어머님께 가서 제대로 사과드리겠다고 해서 겨우 조용해졌네요. 그리고 죽기보다 싫었지만 어머님께 전화드리고 마음 풀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뭘 하셨는지 아세요? 그래, 다신 그러지 마라. 그나저나 이제 연휴인데 너희 어디 안 가니? 아, 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많이 바빠서 이번에 못 쉬어요. 그러면 우리라도 좀 쉬어야겠다. TV 보니 우도에 괜찮은 펜션 나오던데 좀 알아봐다오. 우도요? 제주도 말씀이세요? 또 시작이구나 싶어 한숨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래, 우리 봉사동호회 사람들 몇이랑 부부 동반으로 여행 좀 가려고 하는데 저번에 회장 며느리가 설악산 펜션을 잡아줬었잖아? 우리도 체면이 있는데 제주도까진 가야지. 내가 쏜다고 했더니 다들 기대하잖아. 아, 몇 분이 가시는데요. 부부 5이 가는 거야. 비행기는 알아서 오는 거고. 우리가 펜션이랑 식사 좀 대접할 거 생각해서 견적 좀 내봐. 어머님, 남편이 3달 전에 차 바꾼 것 때문에 당분간 목돈 못 써드려요. 한 100만 원 정도는 어떻게 내드릴 순 있는데요. 10분 정도 되는 분들 펜션비랑 식사까지 다 하면 300만 원은 깨질 텐데 그건 정말 무리예요. 아니, 차 그거 얼마나 한다고. 300도 융통이 안 돼. 우리 아들 교사 부부라고 얼마나 다들 부러워하는데 너네 깡통이야?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딱히 여유롭진 않아요. 그러지 말고 좀 어떻게 해줘라. 내가 면이 안 서. 어머님, 정 그러면 대출이라도 해주던가. 어차피 따박따박 월급 나오는데 그거 하나 못 갚아? 너 그 정도도 능력이 안 되니? 대출받아 시부모님 여행을 보내드리라는 게 말이 되나요? 대출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집을 파탄 내려는 악마같이 느껴졌고 시댁이고 남편이고 뭐고 다 싫고 진절머리 나더라고요. 어머님, 절대 그렇게 못 해드려요. 뭐? 너 아범한테 듣자 하니 뭐 정신병이 와서 병원 다닌다더니 정말 미쳤구나? 네, 저 미쳤어요.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의학과 다녀요. 얘가 됐다. 아범하고 얘기하마. 아니요. 또 전화해서 무슨 이간질 하시려고요? 어머님은 아들네가 이혼하길 원하시는 거죠? 뭐라고? 부들부들 하시며 제가 알아듣지도 못하게 소리 지르시는 어머님. 당장 저 있는 대로 오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학교에 시아버지까지 대동해서 오신다더라고요. 급하게 외출 처리하고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카페로 오시라 했습니다. 거기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시부모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제가 돌았다면서 두 분이 난리시더라고요. 제가 차분하게 전화기 들어서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 눈 똑바로 뜨고 전화기 넘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혼하자고.
그랬더니 찬물 끼얹은 듯 조용해지시는 시부모님. 전화기 넘어 남편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고 무슨 일이냐며 묻길래 그냥 끊어버렸어요. 아버님, 어머님,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궁금하지도 않으시죠? 남편은 제가 잘 나간다고 꼴같지 않게 질투나 해대고, 시어머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저 써먹으며 사람들 앞에서 자랑이나 하시고, 그런 어머님을 아버님은 막지도 않고 부채질이나 하셨죠. 저 아이 낳고 제 자리 지키느라 일도 치열하게 해요. 아이도 잘 키워야 하고 시부모님한테도 잘해야 하고 남편과 사이도 좋아야 하는데 이 모든 게 다 저한테 달렸다는 게 얼마나 숨 막히는지 아세요? 얘가 진짜... 말문이 막힌 시부모님 앞에서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성격이 팔자라고 아이한테 미안해서 집안 조용히 만들려고 제가 참고 참았던 게 결국 저를 갉아먹는 짓이었네요. 고마운 줄도 미안한 줄도 모르는 시댁이랑 남편 옆에서 제가 뭘 더 기대할 수 있겠어요. 이러다 저 정말 힘들어서 죽어버리면 제 아들은 어떡하고요? 어머님, 설마 이런 파국을 생각도 않고 그동안 저 괴롭히신 건 아니죠? 아, 내가 무슨 괴롭혔다고 그래. 아, 네가 워낙 잘하니까. 제가 뭘 잘해요? 잘할 수밖에 없게 모두가 저를 몰아붙였잖아요. 어느새 저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치고 있더라고요. 그동안의 서름을 모두 토해내듯이요. 이혼할 거예요.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요. 우리 아들도 그걸 원할 거예요. 엄마가 웃는 모습을요.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아니 얘야, 갑자기 이러면 어떡하냐. 제주도는 없던 일로 할게. 미안하다. 그래, 대출 얘기 꺼낸 건 내가 진짜 잘못했다. 대출? 뭔 말이야? 옆에서 듣던 시아버지가 고개를 갸웃하시더라고요. 네, 제주도 보내드릴 돈 없다고 하니 대출 내서라도 돈 내놓으시라던데요? 뭐? 당신 그렇게 말 안 했잖아.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고함을 쳤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셨어요. 저는 그대로 자리를 박차며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라며 한마디 하고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한테도 이혼할 거라고 하니 처음엔 뭐 저한테 유책이 있다느니 이혼 절대 못한다고, 이혼하면 학교에서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아냐며 온갖 뻘소리를 다 해대더니 나중엔 미안하다고 붙잡고 빌대요. 그동안 싸울 때마다 이혼 얘기한 건 남편이었고 저는 단 한 번도 이혼이란 단어를 입에 올린 적이 없는데 이번에 진지하게 말하니 남편도 놀란 거죠. 이혼 얘기한 거 거두지 않을 거라고 진심이라고 하니 엉엉 울기 시작하는데 저한테 미안해서 우는 건지 이혼남 되는 게 두려워서 우는 건지 지금도 잘 모르겠네요. 암튼 그날 이후로 남편에게 협의 이혼 서류 작성해서 보냈고 저는 아이와 친정으로 왔어요. 친정 부모님께도 사실대로 말씀드리니 그동안 사부인이 보통이 아닌 건 알았는데 그 정도인 줄은 몰랐다면서 딸 고생하는 것도 모르고 살아 미안하다고 하시네요.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들으려고 이혼하는 건 아닌데 아들한테도 자세히 이야기해줬어요. 아빠랑 엄마랑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따로 살게 됐다고. 그래도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으니 엄마랑 잘 살면 된다고 했더니 아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 엄마, 그럼 이제 한숨 안 쉬는 거죠? 이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아들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모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받은 제가 단 한 명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네요.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나니 어찌나 속 시원한지 가슴을 옥죄던 느낌도 사라졌고 하늘은 또 왜 이렇게 파랗고 쾌청한가요? 제 마음처럼 개운해졌네요. 남편은 순순히 이혼해주진 않겠죠. 소송까지 가야 할 것 같아서 변호사 상담받아 증빙자료 모두 준비해뒀어요. 그동안 시어머니로부터 받았던 무리한 요구들과 남편의 폭언, 맞벌이임에도 가사노동은 전부 제가 했던 결혼생활 등이 저장되어 있는 카톡 대화 내용들이 모두 남편에게 불리한 증거로 쓰일 예정입니다. 제가 그나마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어서 아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들은 그동안 얼마나 철이 들었는지 그런 저를 잘 이해해 줍니다. 서로 마음 보듬어가며 예쁘게 살게요. 참, 어머님 카톡 프로필 사진은 예전에 저를 달달 볶아 받아내신 모 명품 브랜드 팔찌 선물 상자인데 그게 아직도 그대로 있네요.
우리 며느리가 준 깜짝 선물. 역시 며느리 사랑은 시어머니. 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 사진 내리실지 궁금하네요. 남들 이목만 신경 쓰다 결국 이 사단이 났는데 죽기 전엔 정신 차리실까요? 시부모님한테 계속 전화 오고 카톡 문자 오는 거 다 차단했어요. 처음엔 미안하다고 하시다가 나중에는 여자가 주제도 모르고 건방지게 이혼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돌아오라 난리더라고요. 남편은 저와 어떻게든 이야기 다시 해보려고 노력 중이지만 제 마음은 이렇듯 확고합니다. 고단했던 결혼 생활 이제 끝이 나네요. 끝맺음 잘하고 씩씩하게 잘 살아볼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 모두 부당한 관계에서 벗어나 행복 찾으시길 바랄게요.